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었는데요. 자, 그 쉘이란 거는 커널과 사용자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서 커널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런 명령어들의 각각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자, 이제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흐름 제어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그걸 저장해 놨다가 다른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한다든지 등에 대한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요소의 요구사항이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쉘에서는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이런 식의 어떤 구조화된 명령어 체계를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를 이렇게 쭉 적어주고 이 명령어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형태가 될 텐데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보통 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래밍이다 말을 하고, 자, 스크립트란 거는 이제 바이너리로 이렇게 컴파일이 되는 것 대신에 스크립트 스트링 그 자체가 어떤 입력으로 사용되어서 그 명령어 구문을 실행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파이썬이나 또는 어떤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자, 스크립트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쉘의 명령어들 그리고 기타 등등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어떤 쉘 스크립트 파일로 하나 만들어서 이걸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단순하게 이제 쉘 프로그램 구문들을 쭉 나열하는 파일을 이렇게 저장하면 되는 건데요. 자, 이 저장된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execute permission을 제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mod를 통해 가지고 executable하게 만들어주면은 해당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스크립트 파일의 첫 문장에는 보통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하고 느낌표를 한 이후에 프로그램명을 적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쉘에는 베어리어블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히 말을 했지만 어떤 스트링 기반으로 어떤 베어리어블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트링 기반으로 베어리어블을 저장할 수가 있고 자, 베어리블의 이름들은 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특수문자로 시작해도 안 되고요. 그냥 스트링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 자, equal이라는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스트링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된 스트링은 달러라는 표시를 통해서 표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과정을 익스펜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익스펜션에서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익스펜션을 하는데, 자, 이 익스펜션 할 시점에서 이 해당하는 베어리어블이 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널이면 어사인을 한다든지, 널이면은 다른 밸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사인먼트 기반의 익스펜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베어리어블 네임에 달러를 붙이면 그 베어리어블의 컨텐츠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콜론을 사용하게 되면 자, 이 베어리어블이 현재 널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체크된 이후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를 제공을 해주면 그 오퍼레이터에 맞는 동작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자, 특히 equal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자, 이 말은 이 variable이 널일 경우에 뒤에 있는 값을 assign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ssignment 오퍼레이터가 될 거고요. 자, 만약에 플러스를 사용한다면은 플러스 오퍼레이터는 자, 이 variable이 널이 아니면 자, 플러스라는 말은 뭔가 양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널이 아니면 자, 이 value를 사용해라 라는 의미고요. 자, 마이너스라는 것은 이 variable이 널이라면 이 value를 사용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equal은 assignment라서 이 값이 저장이 됩니다. variable이 저장이 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값이 저장이 되진 않아요. 자, temporary하게 이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해당하는 variable 값이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자, 그럼 물음표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건데요. 해당하는 variable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크립트를 종료해 버립니다. 자, 종료하면서 이 뒤쪽에 있는 이 value를 return value로, 즉 error value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variable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버전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명령어의 패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멈춘다든지 아니면 디폴트 값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컨피규레이션 파일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로 자 이런 식의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이걸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복사를 하고 자, 한번 쉘 프로그램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쉘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어 볼까요? 일단 현재 있는 파일들을 모두 좀 정리를 하고 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sh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어요. 자, 이때 복사했던 내용을 한번 붙여볼까요? 자, 붙였는데 지금 한 곳에 좀 에러가 생겨서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자, a.shell 파일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execution을 주도록 하고 자, 이후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면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지금 결과 라인과 코드 라인의 비교를 해보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최초에 A를 이렇게 할당한 이후에 A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A의 값이 출력이 제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오퍼레이터 콜론 다음에 equal. 자, 이 말은 뭐예요? A가 널이면 테스트1을 할당해라. 근데 A가 널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X, B, C, D는 현재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X는 널입니다. 그러면 X가 널이면 테스트1을 자, 할당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할당된 테스트1은 자, X에 저장이 돼 있게 됩니다. 자, 자, 잘 보시면 이 A에 대한 테스트, 자, 이 A에 대한 테스트 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특히 이제 A의 마이너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A가 널이면 이걸 사용하는데 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A의 값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 볼 수 있는데, 자, B라는 것은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B가 널이면,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B가 널이면, 자, 테스트2를 할당해라.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근데 할당을 했지만, 아까 이전에 봤던 equal인 이 어사이먼트의 이 결과와는 좀 다르게, 자, 두 번째 B를 출력해보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요. 자, 이 말은, 자, 이 마이너스라는 오퍼레이터는 결과값을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오퍼레이터의 경우를 좀 보면은, 플러스인 경우에는, 자, A가 널이 아니죠. 널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3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C처럼 널일 경우에는, 자, 테스트3도 사용하지 않고 결과가 출력이 안 돼요. 자, 그리고 A의 값에 이 테스트3를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익스펜션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물음표인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exit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xit 하면서, 자, 이런 식의 non-exist. 자, 이 뒤에 있던 이 컨텐츠를, 이 value를 그대로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variable의 expansion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variable이 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assignment를 한다든지, 사용을 한다든지 어떤 디폴트 값을 이런 식의 용도 외에도 variable expansion 시에 패턴 서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턴 서칭은 기본적으로 어떤 variable name과 그리고 패턴을 제공을 하는데요. 자, 이때 사용하는 오퍼레이터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는 2가지인데요. 자, 퍼센트 오퍼레이터와 샵 오퍼레이터입니다. 자, 퍼센트 오퍼레이터는 자, 서칭을 하는데 이 variable에서 뒷부분부터 서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샵은 앞부분부터 이 패턴을 서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한 이후에 만약에 어떤 패턴을 발견을 했으면 뒷부분부터 설치했던 이 부분을 잘라내고 나머지 앞부분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장이 있을 때 뒷부분부터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버리고 자, 나머지 부분만 리턴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가 이런 퍼센트의 그 용법이고요. 샵의 용법은 자, 이런 식의 스트링이 있을 때 앞부분부터 설치를 해서 매칭을 합니다. 자, 그럼 매칭된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 부분만 리턴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방금 이전에 설명한 게 샵이 퍼센트고 자, 이 부분이 샵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퍼센트는 뒤에서부터 검색, 샵은 앞에서부터 검색. 자, 그런데 한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를 한 개를 쓰는 경우와 두 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한 개를 쓰는 경우는 first match고 두 개를 쓰는 경우는 last match입니다. 한 개를 쓰는 경우에는 first match이고 두 개를 쓰는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검색을 해서 마지막 검색 결과까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개가 쓰였을 경우에는 오퍼레이터가 첫 번째 패턴을 찾고 그 다음 나머지를 리턴하는 거고 자 이렇게 두 개가 쓰일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체크한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코드로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거는 따로 이제 실행 안 하겠습니다. 자, A라는 곳에 이런 식의 텍스트를 제공을 하고요. 자, 이런 형태에서 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실행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경우라는 거는 x 퍼센트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의 패턴을 어디서부터 찾는다? 뒤에서부터 찾는다. 자, 뒤에서부터 찾는다는 말은 그럼 첫 번째는 이 명령은 자, 뒤에서부터 테스트하고 여기까지를 찾게 될 거예요. 자, 찾은 다음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나머지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는 자, 이 형태를 마지막까지 찾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기가 탐색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여기가 탐색이 될 거고 세 번째는 여기가 탐색이 돼요. 자, 마지막까지 탐색을 하고 이걸 다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넘겨줄 스트링이 그냥 없죠. 그래서 이런 공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샵의 경우는 어떨까요? 샵은 앞에서부터 찾죠. 그래서 임의의 캐릭터와 자, 슬래시로 끝나는 이 패턴을 찾는 건데요. 자, 제일 첫 번째를 찾으면 여기가 찾아지겠죠. 그래서 이 구문의 경우는 자, 첫 번째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샵을 쓰면은 이 패턴을 마지막까지 찾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찾고 두 번째 찾고 세 번째를 여기까지 찾습니다. 세 번째를 여기까지 찾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자, 테스트만 이렇게 넘겨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패턴 설칭은 일반적으로는 디렉토리 패스 또는 어떤 파일의 패스, 커맨드의 패스를 가지고 상위 디렉토리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 네임만 골라내는데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명령이 자, 페런트 디렉토리를 찾아내는데 보통 많이 쓰이고요. 자, 이 명령이 보통 프로그램을 찾아낼 때 많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 설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스트링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익스펜션을 봤는데요. 익스펜션 이전에 아예 할당하는 부분부터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링의 할당은 일반적으로 그냥 스트링만 쭉 적어줘도 되는데 이제 띄어쓰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쿼테이션이 필요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리눅스에는 아니 일반적인 아스키 키보드에는 세 가지 타입의 쿼터가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키보드에 엔터 옆에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이게 싱글 쿼터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눌러주게 되면 이게 더블 쿼터입니다. 자, 그럼 키보드에 ESC 밑쪽 또는 키보드 1의 왼쪽에 보면은 물결무늬 아래에 이 기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백 쿼터가 돼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이 세 가지 종류의 쿼테이션이 존재를 하는데 자, 이 쿼테이션이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 다르게 됩니다. 자, 싱글 쿼트의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안쪽에 있는 거는 모든 문자가 그냥 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문자고요.
근데 이제 더블 쿼터는 조금 틀려요. 더블 쿼터라는 거는 그 안쪽에 그 쉘 베어리어블을 이해할 수 있는 익스펜션 또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동작을 해요. 그리고 그 동작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달러나 자, 그다음에 이제 싱글 백쿼터 그리고 백슬래시 이런 기호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스페셜 캐릭터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백쿼터는 무슨 의미냐? 백쿼터는 명령어 실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령어 실행을 의미해서 이 가운데 들어가는 스트링은 명령어로서 쉘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쉘에서 실행한 이후에 그 결과값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똑같은 형태로 달러 표시를 하고 이 괄호를 하고 안쪽에 커맨드 네임을 적어주면 그 커맨드에서 진행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홈이라는 거를 자, 이런 example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하면서 한번 좀 봐볼까요? 같이 조금 진행을 하면서 보면은 자, echo home 하면은 자, 홈이라는 것은 이게 현재 로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쿼테이션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이제 이게 그냥 베어리블 하나를 표시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hello home 막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자, 이것과 이거를 이제 또 동시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럴 때 쿼터를 써보겠습니다. hello home. 자, 그래 쿼터를 그냥 싱글 쿼터를 썼더니 자, 더 이상 홈이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베어리어블을 표현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달러 표시가 그대로 스트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더블 쿼터를 쓰게 되면 자, 더블 쿼터를 쓰게 되면은 다시 이게 동작을 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더블 쿼터를 쓰는데 이 뒤쪽에 이제 그냥 달러 표시만 하나 넣어보고 싶다. 자, 그러면은 달러라는 건 스페셜 캐릭터예요. 달러를 넣으면은 베어리어블을 익스펜션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자,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달러 표시만 넣고 싶다. 그러면 백슬래시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백슬래시를 쓰고 달러를 표시를 넣어주면 스페셜 캐릭터를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PWD, 이런 PWD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여기서도 example PWD를 봤는데, 자, PWD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백쿼터 하고 PWD, 백쿼터. 자,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echo 백슬래시 PWD 백슬래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PWD의 결과가, 자, 이렇게 넘어와서, 자, 아르규먼트로 지금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서는 PW의 결과 이 자체를 명령어로 엔터를 눌렀기 때문에 자, 테스트라는 게 디렉토리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쿼터 대신에 뭘 또 쓸 수 있는가? 자, 달러 표시하고 PWD.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PWD 대신에 다른 명령어를 쓴다. 그럼 이런 식으로 LS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백쿼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쿼터, 싱글 쿼터, 그 다음에 더블 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트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정의된 베어리어블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로컬 베어리어블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컬 베어리어블을 우리가 다른 이제 배시 파일에서도 배시 터미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면 자, environment variable 그래서 이 쉘부터 파생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베어리어블로 만든다. 그럴 때 이제 익스포트를 쓴다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 다시 한번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베어리블 외에도 쉘에는 스페셜한 베어리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다라는 내용들이 스페셜 베어리블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그 다음에 question, 그다음 느낌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베어리블이 되는데요. 자 달러의 경우는 PID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즉 이 쉘의 PID를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이 question은 자 last command의 return value, 그 다음에 느낌표는 자 PID of child process. 만약에 내가 parent일 경우에는 child에 대해서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sharp의 경우는
아르규먼트의 개수. 자, 그 다음에 이 숫자 0, 1, 2, 3은 0번은 자, 커맨드 스트링 그 자체를 말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에코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뭐 1, 2, 3 이렇게 적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첫 번째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 자, 이런 식으로 아르규먼트의 번호가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은 자, 커맨드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아르규먼트의 스트링은 자, 스타나 또는 골뱅이 이 표시에 의해서 어레이로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는 last argument 또는 command if there is no argument. 자, argument가 없을 경우에는 command를 의미하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는 last argument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example로 뭐 이런 식의 코드를 한번 수행을 시키면서 볼까요? 자,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수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집어넣고 자, 저장하고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현재 a.s 쉐리 파일인데요. 여기다 우리가 123 abc hello 자, 이런 세 개의 아르규먼트를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는 자, 이런 식의 매칭이 되겠죠. 제일 첫 번째는 PID죠. PID.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turn value. return이 딱히 없습니다. 0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hild process인데 child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argument의 개수. 우리가 AB, 1, 2, 3, ABC hello를 넣기 때문에 3개라고 표현이 됐고요. 자, 0번. 커맨드의 이름은 자, 루트, 현재 디렉토리의 a.sh 파일. 그 다음에 argument 1, 2, argument 1, 2. 자, 첫 번째 argument, 두 번째 argument.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리스트를 의미하고요. 각각. 그래서 리스트가 나오고,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포문을 통해 가지고 리스트를 하나씩 출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쉘에서는 명령어를 수행할 때 이 명령어 수행하는 중간에 이런 식의 특별한 variable을 사용하면 아르규먼트를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손쉽게 사용자가 넣어두은 어떤 필요한 아르규먼트들을 쉘이 손쉽게 빼와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활용 외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명령을 이렇게 수행한다든지 명령어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계산 기능을 제공하긴 합니다. 자, 복잡한 계산은 안 되고 인티저 기반의 어떤 덧셈, 그리고 곱셈, 나눗셈, 그리고 자, 모듈레이션 이 정도의 어떤 계산은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자,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expr 그리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어떤 variable 또는 숫자 그리고 한 칸 띄고 operator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또 variable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붙여 버리게 되면 이 문제가 뭐예요? 자, 이 붙였으면 이게 하나의 스트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스트링이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스트링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 3과 4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이 표현하는 이 문자가 ASCII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ASCII 코드의 베이스라인, 즉 0번에 대한 ASCII 코드를 빼게 되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EXPR 대신에 이런 식으로 달러 마크를 통해 가지고 이퀘이션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example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계산 부분들은 EXPR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제 입력을 해서 쉘에서 수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는 자 30, B는 뭐 4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EXPR A 플러스 B 자 이렇게 하면은 EXPR이죠. 오타입니다. 이렇게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EXPR하고 스트링을 그대로 적어줘도 됩니다. 곱하기 뭐 1, 3. 자, 이때 이 곱하기라는 게 지금 자, 저희 별표라는 게 보통 일반적인 쉘에서는 뭐죠?
그 글로빙을 하기 위한 어떤 임의의 배열을 표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쉘에서 자 이런 특수 문자를 적어줄 때는 자 이런 식의 백슬래시를 적어주게 되면 이제 제대로 동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대로 A 이런 식으로 B 배열을 직접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자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별표만 이렇게 주위에서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자, 스크립트 랭귀지 안쪽에서는 이렇게 달러 표시를 통해 가지고 자, 달러에 가로 2개 이런 식으로 통해서 EXPR을 계산하기도 하겠습니다.